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서울금융TV 신민경 멘토입니다. 오늘 반등 흐름 보이고 있지만 조금의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중국이라든가 현재 유가 그리고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대한 우려감, 그에 따른 지수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 이렇다 할 반등에 대한 기미가 나오더라도 그 폭이 상당히 좀 미미하다라는 거,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이 가중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종목에 대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시장을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목 세일즈 시간을 통해 갖고 이와 관련된 전략군들 한 번쯤 세워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목 세일즈 시황부터 먼저 점검해 드릴 건데,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0.1%대의 상승세, 코스닥은 반대로 0.06%대의 하락 움직임 보이면서 장 초반 대비해서 시장의 관망 심리가 조금 더 짙어지고 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어제장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강도가 있는 종목 쪽에 대한 움직임은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그러한 흐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리고 시장이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5장 들어서 약간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체력적인 측면 아직까지는 건전하다,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 상당히 좀 취약하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모처럼 경기 민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5%대, LG화학 3%, LGSK S-오일이 2.6%,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5.5%, 현대상선이 상한가, 한진해운 같은 종목 쪽에서 13%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주가가 급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반가우실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5%에서 10몇 % 오른다 할지라도 현재 손실률이 상당히 좀 크신 분들에 대한 계좌 복구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강해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반짝 상승에 그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좀 불안하다라는 반증을 좀 내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는 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썩 건전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코스닥에 대한 움직임도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코스닥 오늘장 OCI 머티리얼즈가 4%대, 그리고 특징주로는 SK컴즈가 13%대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바이로메드도 3%대 상승세, 그리고 루멘스 같은 종목 쪽에 있어서도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유진테크라든가 크루시텍 같은 종목 쪽에서 하락 움직임이 보이면서 정확하게 상승과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약간 절반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닥 관련된 수급 관련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수급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외국인은 그래도 좀 코스닥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코스닥에 대해서 최근 연일 팔고 있고, 문제는 코스피 지수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느냐가 중요한데, 7년여 만에 8년여 만에 외국인들의 최장기간의 한국에 대한 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만큼, 외국인이 어쨌든 돌아와 줘야지만이, 혹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아닌 매도에 대한 금액이라도 좀 줄어들어야지만이 지수에 대한 확실한 바닥 심리 확인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외국인들 수급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하지만 환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환율 급등 양상,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전개된다라고 한다면 손실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글로벌 여건 그리고 환율, 수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썩 여의치 않다라는 거, 개인이라든가 특히나 기관 중심으로 해서 어떤 종목을 사주냐에 대한 체크를 장중 내내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황 관련된 부분 사실 지금 중요하면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지수에 대한 움직임은 내 계좌만에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좀 더 집중 관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AS 바로 들어갈 건데 표를 보시면서 그동안에 종목 관련된 부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2월 16일 날 말씀드렸던 하나케미칼을 시작으로 DA테크놀로지, 아미코젠, MC넥스, 일진홀딩스, AT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종목군들이 현재 포트 안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DA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9%대, 그리고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25%, 그리고 일진홀딩스는 반대로 마이너스 폭이 커지면서 16%의 마이너스, 그리고 AT젠이 20%,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8%대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뭐 종목별로도 AS를 해드리겠지만 전체 포트의 구성원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체군들이 많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 작년에 이끌었던 대장주의 그런 포트 편입 비중은 많이 낮아졌고, 신규로 2016년도 바이오 산업을 이끌 만한 기업 중심으로 해서 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 대비, 주가 흐름 대비 좀 선전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제가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종군들을 무조건적으로 좋아해서 포트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시장에서 믿고 그래도 투자하고 홀딩을 할 수 있는 업종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 바이오 업종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유망산업, 유망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나 혹은 많이 올랐던 상태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업종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산업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 포트 비중의 제약바이오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해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 종목 짧게 좀 AS 드리면은 하나케미칼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케미칼 에너지 관련 섹터에 대한 사실 매력도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일각에 있어서는 현재 27달러가 아닌 뭐 18달러 혹은 10달러까지 내려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태양광 산업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산업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좀 불안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1, 2주에 대한 흐름은 좀 아쉽게 전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유가가 현재 시점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 또 유가에 관련된 부분이 투기 세력 자금으로 인해서 약간 좀 가격에 대한 급등락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대한 성장 추이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유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들 관련된 산업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DA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도 시장 분위기와 좀 약간은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크리스마스 이브 전후로 해서 약간 좀 고점 형성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종목도 약간은 좀 연말 랠리에 있어서의 중심이 됐다. 하지만 연말 이후에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면서 주가는 약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만원 부분에 있어서의 확실한 지지라인 형성은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때도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강조를 해드렸지만 실적 추이에 대한 전망치가 올해 급격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작년도 4분기부터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예상 실적만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주가 추이는 하락이 아닌 상승 쪽의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겠고, 포트 내 가장 견조한 상승 흐름 보인 종목은 아미코젠입니다. 아미코젠은 현재 25%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저점, 최단기 바닥에 대한 움직임에서 종목에 대한 관심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은 확실하게 주가가 5만원 부분에 있어서의 주가 턴 어라운드, 즉 5만원 바로 아래 47,000원과 5만원 사이에 있어서의 확실하게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시점에 있어서 바닥을 다진 것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홀딩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드렸던 만큼 최저점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은 최저점을 잡으려다 바닥 2층, 지하 3층, 4층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높은 가격이라도 바닥을 확실히 다졌고, 수급 관련된 부분, 그리고 주가가 턴 어라운드 되는 시점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20%, 30%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아미코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다음 종목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인데 일진홀딩스입니다. 오늘장 좀
하락에 대한 움직임 최근 좀 약간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터치가 되었는데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에 대한 매력도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하지만은 시장에서 워낙 개별 종목 좀 많이 빠진 종목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으로 성장 기대감, 실적 개선폭이 높은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워낙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먼저 사고 그 종목으로 먼저 수익을 내고 이런 종목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투자 심리가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좀 제각각인 움직임 보이면서 중소형 지주회사 관련된 메리트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좀 안타깝지만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두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 에이티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산업군들이 속해 있는 종목 업종 계속적으로 캐파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대세 상승에 대한 추이는 어느 정도 현재 시점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대세 상승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기간이 애매한 것이 사실인데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분명히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에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시장이 어려울수록 시장이 하락할수록 오히려 수급이 쏠리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더 홀딩을 강력하게 하셔야 되고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록 높은 가격이라도 어느 정도 하락할 때마다 저가 매수 혹은 조정 시 매수 관점 대응 전략으로 포트에 어느 정도 담고 가셔야 된다는 점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도 시장 흐름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 좀 긍정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상승 흐름이 오늘장 좀 나왔고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장중 상승폭만 놓고 봤을 때는 꽤 높은 4%대까지 5% 가까운 상승 흐름 보였는데 단계적으로 매물 소화가 거쳤다. 근데 오늘장 하락이 아닌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역시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에 대한 매수 세력은 아직까지 견조하다는 점을 믿어봤고 저가 필러 시장에 있어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제품을 비롯한 관련된 국산 제품에 대한 사용자가 늘어나고 또 의료업계, 성형업계 중심으로 해서도 관련된 사용량 증가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홀딩 인지양은 저야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포트 점검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오늘장 관심 종목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데 종목군 말씀드리기 전에 투자 조언에 대한 안내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라든가 무조건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인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종목 시즈 통해 갖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에스텍 파마입니다.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에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 말씀드릴 건데 하나하나 투자 포인트 좀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몇 번의 강한 테마 형성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당뇨병, 위궤양, 치료제 등 원료의약품 전문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원료의약품 전문 업체, 아무래도 신약이라든가 약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원료를 썼냐도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 시대에 맞맞춰 에스텍 파마 같은 기업군들에 대한 경쟁력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수요 거래처 확대에 대한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 그리고 더 많은 제약사, 더 많은 바이오 기업군들이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원료 의약품 시장에 있어서의 이러한 에스텍 파마에 대한 나쁜 단가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대부분이 이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매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이 에스텍 파마가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또 한 가지 매출 비중에 대한 다각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에 있어서 이 종목을 비롯한 관련된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자금 확대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부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 정부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약간 좀 긍정적인 그런 전망보다는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업황군들이 나왔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을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에스텍 파마를 비롯한 원료 의약품 관련된 바이오 산업을
캐파를 키워야지만이 신정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뭔가의 입지를 낮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신규 투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이거는 주요 매출 구성인데 정확한 그런 매출 구성보다는 대략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소화성 궤양 용제, 그리고 중추신경 용제, 당뇨병, 무기질 체제, 그리고 비타민제, 필수적으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성인병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은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리고 약간 건강 관련된 기능식품 관련된 부분까지도 약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출 비중을 놓고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좀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개량신약 사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원료 의약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는데 성장성,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개량신약 산업에서 현재 증권가는 바라보고 있고, 글로벌 신약 관련된 신매출 관련된 부분이 증가 기대감이 나오면서 2016년도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종목, 실적이 크게 캐파가 형성될 수 있는 종목으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 주가, 최근 2016년 들어서 지수는 하락세인데 이 종목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다음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에스테파마 진통제 시장 규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 요통, 암 통증, 두통, 수술 후 통증, 대부분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올 때 가장 많이 겪는 아픔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아픔을 줄여줄 수 있는 진통제에 대한 사용량은 향후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고, 그와 관련된 늘어나는 추이만 놓고 보더라도 대부분의 약품에 대한 증가 추이가 2배 가까운 한 1.5배 정도의 상승폭으로 현재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이 2020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캐파뿐만이 아니고 이 관련된 매출 증가 기대감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겠기 때문에 3년, 4년 동안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료 의약품 시장에서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업체가 아니고 이제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많이 변모하고 있는 기업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엑스파마가 일본 진출, 일본 수출로서 현재 시점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 일본에 진출한다는 것, 사실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었던 일본에 진출한다는 것은 이머징 마켓 쪽으로도 그 수출폭이 확대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의약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입장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은데 한번 뚫고 올라가고 그와 관련된 신빙성을 어느 정도 갖춘다고 한다면은 무궁무진한 시장에 대한 성적인 형성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엑스파마가 우리나라 원료 의약품 시장을 비롯한 관련된 산업군들의 주도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로서의 평가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 말씀 여기까지 드리는데,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매수가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 드릴 건데,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매수가 및 목표가, 손절가에 대한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수가에 대한 현재가 지금부터 꾸준하게 매수에 대한 여력으로 분할 매수 혹은 어느 비중에 대한 부분을 절반 정도, 내가 생각했던 비중에 대해서 절반 정도 담으신다고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지만은 3, 4개월 정도, 4, 5개월 정도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막 박스권 행보 움직임을 뚫고 올라가는 첫 번째 단계에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즉 25,000원 부분에서의 단기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비싼 가격이라도 추세가 확인되었다는 점 미뤄봤을 때는 이 가격대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일 수가 있겠고, 손절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22,000원 말씀드리는데 손절가 관련된 부분은 이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시장 여파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에 대한 단기 수급 악화 우려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도 한 번쯤은 재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손절가는 이와 관련된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목표가 설정 35,000원,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한 7, 8,000원 정도 높게 형성이 되는데 작년에 형성되었던 최고가가 41,000원입니다. 이 가격대까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중 변동성을 고려해서 종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점을 봤을 때 35,000원이 작년도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말씀드렸던 매출 증가 기대가 수출 관련된 이슈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35,000원대까지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시점 믿고 투자할 종목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에스테 파마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를 하셔갖고 좀 불안한 시장 편안한 마음으로 종목을 선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 그리고 더 좋은 종목 찾아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 종목 세일즈 저는 심기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